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잖아요. 네. 건물을 사는 기준도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는 거를 개인 상담을 안 하겠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제가 짧고 굵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건물을 살 때 사실은 뭐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입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사는 사람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내가 나이가 30대다 40대다. 왜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라고 칠게요. 내가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나는 생활이 되고 뭔가 그거 재테크만 돼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요,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걸 사야 돼요. 다른 영상에서 입지가 무조건 첫 번째인데 특수한 경우에서는 두 번째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두 번째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는데 생활비가 쭉 들어와야 되는 상황. 입지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건물이 멀쩡해서 나중에 돈을 더 안 들이더라도 월세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사야 돼요. 30대, 40대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건물을 사서 나중에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 자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소득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문제가 없죠.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건물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분들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때는 결국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멀쩡하고 위치를 좀 양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A급이 아니라도 좀 B급이나 이 정도 위치에도 사람들이 그래도 그 위치는 그렇지만 건물이 주변에 멀쩡한 게 없어서 임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야 돼, 이분들 경우에는.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잖아요. 네. 건물을 사는 기준도 사실 그래요. 영상에서 수백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제가 뭐가 맞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는 거를 개인 상담을 안 하겠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 유무, 본인이 어디 살고 싶은지, 어디 살아왔는지,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따라 다 결론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 건물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나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거주가 자유로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한두 가지로 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알아? 맨입에 어떻게 알아 이걸?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치 없이 산 거를 가치 있게 쓰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거를 무가치로 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좋은 얘기 TV에서 해줬어요. 그 얘기 지금까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대로 행동해요?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본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극히 어려워요. 부모님이 해줘요? 주위의 선배들이 해줘요? 안 되죠. 그거부터가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얘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좀 그런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1000% 1000%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 객관적으로 너는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아. 넌 지금 무리해서도 건물 사는 게 맞아. 너는 이 정도는 무리가 아니야.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판단 못해요. 그 절대로.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 100% 오픈해서 말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못할 것 같은데. 네, 불가능. 근데 제가 저한테 상담하는데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많은 경우를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거, 그거는 진짜 남은 인생에 쭉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경부를 탈지, 예를 들어 서해안 탈지, 아니면 뭐 영동을 탈지는 어느 순간에 선택하면 강원도 도착, 부산 도착,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 어디 남해 도착이에요. 인생이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판단을 어느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지 도착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수백 번 넘게, 수천 번 넘게 봤어요. 그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몇 년 뒤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는 거, 이분이 몇 년 전에 어떤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나와서 북도로 해서 딴 데 갈 수 있지 않느냐? 갈 수 있지만요, 한번 정해지면 그거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증명해 드린다면요, 직업 한번 정해서 다른 직업으로 넘어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하고 나서 다른 직업 넘어가는 사람, 잘려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사람 말고 본인 의지로 넘어간 사람 몇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거에 대한 결정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그냥 정해진 길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공감하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주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뒤에 그 친구한테 똑같이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맞아, 네 말이 맞아, 앞으로는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옳아요. 너 그때 그거 했어야 된다 얘기하면 야, 그때 그건 그렇지만 내 상황이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맞아. 나는 이미 경부 타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면 기분만 나쁘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거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 쓴소리 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연락 네. 끊기지 막 네. 거의. 왜 그러냐? 나도 안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서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내가 잘못된 인간이다, 잘된 인간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럼 결론은 뭐로 나냐? 돈이 다가 아니야. 그게 이제 정확히 판단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수정을 하거나 처음부터 출발점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거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해주기가 참 쉽지 않죠.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 역시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업으로 30년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농사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업으로 30년 일했던 부모님한테 물어본다는 건 그건 내가 물어볼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돈을 번 건 똑같지만 그 방식이 달랐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랑 얘기했다는 거는 뭔가 잘못되게 내가 물어봤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죠. 재테크를 주식으로만 하셨대요. 아. 그래서 부동산은 전혀 모르는데 이제라도 안정적 자산을 만들고 싶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소장님 영상을 보게 되셨는데 너무 모르니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소장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혀 모른다면 책은 뭐 한두 권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생겨서 삶의 지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분야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속단해버리거나 아니면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책을 보는 건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먼저 정해져야죠. 내가 살 집을 사고 싶다, 건물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고 싶다에 따라서 그 분야가 정해지면 그걸 검색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걸 해본 사람을 찾아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몇 년 일하면서 보니까 소장님한테 예전에 상담을 받고 그대로 못 해가지고 또 상담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치. 그럴 때 소장님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랑 안타깝지 뭐. 그다음에 잘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아요. 있지. 네. 그럴 때는 어떤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확신에 찬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판단해주는 거는 99% 이상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양심에 꺼리 끼는 얘기 0.001%도 해본 적이 없어요. 100%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예측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수천 번 그걸 봐왔으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벌어졌어요. 네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다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건물 사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 그 금액으로는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싶대요. 지금은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나?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어요. 100% 신뢰해요. 저보다 더 신뢰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일 분야에서 있기 힘들어요. 제가 말해왔던 대로 그대로 다 행했고 그대로 다 보여줬고 그대로 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고에 상관이 없이 해왔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합의됐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때 당시 그런 마음이라서 안 한 거 있는데 100% 믿으셔도 돼요. 제가 엉뚱한 거, 예를 들어 이상한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일단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많이 그랬다, 아니면 지금 그랬다. 제가 하는 일 이거 유지되겠어요? 댓글이 난리 났겠죠.
두렵고 부담되고 예를 들어서 모르는 그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해봤단 말이죠. 적지 않은 상담료를 내고 와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거나 조금 뭐 엉뚱한 얘기 정확히 맞는 말만 해요. 그리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셔도 하시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 날 일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 날 일이 아니라요. 100% 득이 돼요. 그분들 마음이 그런 그때 당시의 마음이었던 걸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나 아니면 정보나 자료는 줄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뭐 제가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안타깝죠. 왜냐면 그때 했으면 지금 완전히 얘기가 다를 텐데. 그리고 이제 하셔서 득이 되신 분들은 사실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안 오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돈을 모아서 할 때 다시 연락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다른 걸 했는데 별로 잘 안 됐어. 그래서 다시 모아서 다시 올 때 그때 별로였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때 시작할 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막 뭐 다행히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거죠 뭐.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은 주지만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판단을 위임한다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 수 있어야 다. 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와의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구병 부동산 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상담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더 쓰시면 제가 그건 다음 영상, 이 영상의 2탄에서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